일상적인 부부 관계라든지 이런 생활에 지장이 오게 됩니다. 뱃살이 충분치 않거나 배에 큰 상처를 남기기 부담스러운 젊은 여성들의 경우엔 다른 여러 방법을 이용해 가슴을 재건한다. 지난 10월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을 잃은 최민경 씨. 여성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고 하나의 장애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나중에 후에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최민경 씨는 인공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을 선택했다.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째. 지금은 절제한 가슴 부위에 조직 확장기를 넣고 가슴 피부를 늘리는 중이다. 가슴에 보형물을 넣기 위해선 먼저 모자라는 피부 조직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먼저 피부 아래쪽에 조직 확장기를 넣고 식염수를 주입하는데 2주일에 한 번씩 점점 양을 늘려간다. 6개월 후 피부가 적당히 늘어나면 알맞은 크기의 실리콘 백을 넣어주고 유두와 유륜을 만들어준다. 자가 조직에 비해 촉감과 자연스러움은 떨어지지만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다. 보형물은 가장 큰 장점은 자기 살을 희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에 새로 상처가 안 남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이 절제를 한 후에 가슴 부위에 남아있는 피부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중 발병률이 높은 암인 동시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 지난 2000년과 2008년 환자 수를 비교해보면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와는 달리 40대 이하 젊은 층의 발병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도 특징이다. 여성 자신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느끼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서 삶에 더 적극적인 그런 활력을 갖게 되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48살인 김영인 씨는 거의 매일 산에 오른다. 운동을 두루 좋아하는 그녀지만 그중에서도 등산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다. 지금은 마음껏 등산을 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지만 4년 전 김영인 씨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이렇게 좀 뭐가 좀 만져져가지고 그 느낌에 이거 웬 돌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만한 돌, 그 방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 순간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고. 그래서 한참 울었죠. 44살의 젊은 나이에 찾아온 유방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김영인 씨는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가슴을 절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 했지만 긴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그녀의 오른쪽 가슴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냥 남자처럼 그냥 납작했어요. 충격이 컸죠. 정말 컸고 이제 나는 다 끝났다. 이제 난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목숨이 죽었다가 아니라 어떤 그 여자로서 이제 그런 게 다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캄캄하고. 밀려드는 상실감과 싸우던 김영인 씨는 결국 수술 후 열흘 만에 등살을 이용해 유방 재건 수술을 받았다. 재발을 우려한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스스로 견딜 수가 없었다. 늘 거울 볼 때마다 하루에도 우리가 이제 아침 저녁 샤워하고 일단 늘 볼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두려웠었어요. 자신이 없었고. 내가 막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이겨낼 테니까 항암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잠깐 눈물이 나네. 이제는 재건을 했는지조차 잊고 살 정도라는 김영인 씨. 유방암 역시 전이나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재건 성형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내 몸에 딱 붙어 있는 그냥 그 전에 그 전에 그 유방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잃었던 거를 다시 찾아준다. 그런 의미.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내가 잃었던 거를
다시 찾아줘서 원상복귀 됐다. 그전하고 똑같이 됐다.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게 재건수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제대로 있는지, 혹시 어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부모들은 무엇보다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라는데요. 하지만 일부 아기들은 약간의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구순구개열, 손가락이 붙은 합지증, 귓불만 있거나 귀의 형태가 거의 없는 소이증 등이 그것입니다. 보통 선천성 이상이라고 부르는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도 역시 재건 성형을 통해서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의 체육 시간. 아이들의 열띤 응원이 한창인 가운데 11살 승연이를 만났다. 승연이는 선천적으로 귀가 작고 모양이 변형되어 있는 소이증을 앓고 있다. 친구들과 다른 외모에도 늘 밝고 씩씩한 승연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상처를 지우기가 어렵다. 그걸 보면 어때요? 귀를 보면? 그냥 우울해져. 다른 친구들은 다 정상인데 저 혼자만 귀가 이상하니까 자꾸 그 생각. 승연이는 어린 동생들도 잘 돌봐주는 든든한 맞이다. 남들과 다른 귀를 갖고도 엄마 앞에선 투정 한 번 하지 않는 속 깊은 아들이다. 그런 아들이라 엄마는 마음이 더 아프다. 펄게 지혜가 찾았다. 겨울 되면 마스크를 씌워야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씌우려면 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는 엄마 나 하고 싶어 하고 막 사달래서 사줘도 그걸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고 지금 지금도 최근 나빠진 시력 때문에 글씨를 볼 때 불편함이 많다는 승연이. 하지만 안경을 쓰는 것도 승연이에겐 쉬운 일이 아니다. 출판고시 같은 건 못 봐서 좀 안경 필요한 것 같은데 귀가 좀 그래서 안경을 아직 못 써요. 안경 쓰면 고개를 살짝만 반대쪽으로 돌려도 막 한쪽으로 막 쏠리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승연이는 소이증으로 귀가 막혀 있어 듣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쪽 귀는 평생 듣는 귀처럼 잘 들리는데 이쪽 귀는 그냥 가물가물하게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래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양쪽 귀에다 딱 꽂아서 이어폰 해주고 싶고 그리고 눈도 나쁘니까 안경 맞춰서 이제는 안경 떨어지거나 한쪽에 쏠릴 염려 안 하고. 박수. 잘 지냈어? 보통 소이증 수술은 귀 형성이 완성되는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승연이의 귀는 어떤 과정으로 재건이 될까? 이번 수술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귓볼을 제 위치로 보내고 연골을 잘 조각해서 이제 귀의 형태를 만드는 게 이번 수술의 목표입니다. 귀 재건 수술은 총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1차 수술에서는 먼저 귀에 이식할 연골이 필요한데 수술 받는 귀의 반대쪽 6, 7, 8, 9번 가슴 연골을 떼어내 이용한다. 떼어낸 연골은 반대쪽 귀의 크기에 맞춰 정교하게 다듬는다. 반대쪽 이렇게 본떠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연골을 귀 피부 밑에 삽입하면 1차 수술이 마무리된다. 수술이 잘 끝났어요. 1차 수술이 끝나고 약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청력 상태에 따라 귓구멍을 만든다. 이후 귀 뒤쪽을 절개해 붙어있는 귀를 들어올린 후 사타구니에서 떼어낸 피부를 이식해 최종적으로 귀 모양을 완성시킨다. 기능적으로는 물론 안경도 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할 때 자신감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청력까지 향상되는 귓구멍 만든 수술까지 되면은 아마
귀에 대한 열등감은 일체 없이